이런 사람은 당장 정리하라. 살아가다 보면 인간관계로 인해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지 않으신가요? 나랑 친한 지인인데도 어느 순간 불편함이 느껴지며 정리를 할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진작 정리해야 하는 관계임에도 마음이 약해서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불편한 만남을 이어온 것입니다. 오늘은 내 주변에서 정리가 필요한 사람들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에 대비하여 여러분의 인간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하는 인간관계의 유형. 첫 번째, 내가 주는 걸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관계. 그 사람의 진짜 인성을 아는 방법은 간단하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잘해주면 된다. 그럼 둘로 나뉜다. 잘해준 나에게 감사해서 어떻게든 되풀려 하는 경우와 그 호의를 당연함으로 여기고 더 큰 호의를 바라는 경우. 이럴 때 굳이 후자의 관계를 유지하려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할 필요 없다. 호의를 권리로 여기는 사람들은 당장 끊어내라. 당신의 인생에 어떻게든 기생해 콩고물이라도 얻으려 하는 쌀벌레 같은 존재들이다. 그동안 많은 것을 주었지만 더 큰 손해를 보기 전에 정리하는 게 훨씬 이롭다. 두 번째, 사과하지 않는 유형. 사소하든 크든 잘못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으며 변명하는 유형. 이런 유형들은 함께 있으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준다. 그냥 잘못했다, 미안하다라고 넘어가면 될 문제를 내가 일이 있어서,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어. 근데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며 되려 화를 내는 경우도 있다.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는지도 모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정말 당연하게 사과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잘못한 건가? 라고 의심이 들게 하는 사람들은 과감히 정리하자. 그게 우리의 정신건강에도 좋다. 세 번째, 자존감은 낮고 자존심만 높은 유형.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만 높은 유형들은 항상 열등감에 가득 차 있다. 이 사람들은 본인의 수준과 역량을 엄청나게 과대평가한다. 예를 들어 5를 할 수 있는 역량인데 10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 것이다. 그러니 자신이 5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10의 역량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보면 인정하고 배우려 하기는커녕 그 사람들을 흉보고 그 사람들의 성과를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말만 앞서고 제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다. 네 번째, 비속어가 입에 밴 유형. 친구들 중에 가끔 친하다는 이유로 서로가 비속어를 스스럼없이 내뱉는 경우를 보게 된다. 그런데 비속어를 쓰는 자체가 친밀의 증표라고 생각하는 거 굉장히 어리고 얕은 생각이다. 사람의 정신은 자신이 쓰는 말과 같다. 비속어를 쓰고 부정적인 단어들을 쓰면 내 정신도 그렇게 변하는 것이다. 비속어를 많이 쓰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잘 모르고 남들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 공공장소에서 사람 많은 곳에서 비속어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멀리하자. 남들의 불편함을 어쩌라고로 받아들일 유형이다. 친구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 주변 인맥이 전무하고 주변에서 평이 정말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너 걔 알아? 라고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짚고 손살에 치는, 이런 친구가 없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매사에 부정적이다. 누군가가 어떤 걸 시도하고 도전한다고 하면 응원해주지는 못할 망정 항상 초를 친다. 안 될 거야. 에이, 그걸 뭐하러 해. 그거 어렵다던데. 자신은 해보지도 않아놓고 상대방의 성공 실패 여부를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결정해버린다.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들끼리끼리 어울리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남 사는 얘기만 한다. 자신의 삶이 별 볼 일 없으니.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은 또 서로 쉽게 갈라진다. 안 좋은 얘기만 하다 보니 서로에게도 스트레스를 주고 그 스트레스가 커지니 결국 서로가 서로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친구가 없다. 두 번째, 말을 이상하게 옮긴다.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말을 계속해서 와전시킨다. 예를 들어 A가 B는 다 좋은데 그 부분이 조금 나랑 다른 것 같아 라고 C에게 말을 한다고 쳤을 때 A가 한 그 말을 B에게 A가 너 별로래 라는 식으로 이상하게 옮겨버린다. 다 좋다라고 한 부분은 삭제되고 조금 다르다라는 부분이 별로다라는 뜻으로 와전되어 버린 것. 그렇게 와전된 말은 B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B는 A에게 실망을 하거나 상처를 받게 된다. 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진실을 알게 되어 있다. A나 B나 어쨌든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때 말을 이상하게 옮긴 C에 대한 분노가 커진다. 그리고 C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린다. 말을 이상하게 옮길 바에야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게 훨씬 낫다. 세 번째, 매사에 귀찮아한다.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정작 외롭다면서 자신이 먼저 연락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뭄에 콩 나듯 오는 친구의 연락도 만나자고 하면 귀찮아서 일정이 있다라는 식으로 둘러댄다. 나가봤자 의미 없고 돈만 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먼저 온 친구의 연락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대처하면 당연히 연락하는 친구의 입장에서도 기분이 나쁘고 부담된다. 어차피 거절당할 건데 굳이 물어보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집에서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도 아니다. 그냥 귀찮아서 그럴 뿐이다. 몇 안 되는 친구도 만나기 귀찮고 관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없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혼자 살아가게 된다. 상대에게 기대하지 마라. 관계에 있어 상대방에게 기대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마음같이 잘 안 되고 계속해서 기대하고 실망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대하지 말자 라는 마인드셋을 심어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 번째, 관계를 악화시킨다. 연애를 하든 친구 관계에서든 서로 더 많이 좋아하고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더 상처를 많이 받는다. 그 이유는 뭘까? 예를 들어 내 마음의 크기가 8인데 상대방은 2다. 그랬을 때 상대방에게 기대를 많이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의 크기도 8로 올라오길 바란다. 하지만 그런 기대 자체가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고 그 부담은 결국 그 관계를 악화시킨다. 나는 아쉽고 섭섭하니까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어필할 것이고 상대방은 그런 당신에게 큰 부담을 느끼고 밀어낼 것이다. 두 번째, 내가 상처받는다. 기대를 많이 하게 되면 무엇보다 내가 상처받는다. 누군가를 좋아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연락을 했을 때 답장이 안 오면 계속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그러다 연락이 오면 세상이 떠나갈 듯 기뻤던 그런 경험. 하지만 연락이 왔을 때도 퉁명스럽고 또다시 메시지를 보낼 때 답장이 없으면 괴롭고 상처받는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내가 상대방에게 기대를 하는 만큼 나도 상처를 받는다. 왜 신경 쓰지 않는 거지? 이런 부분은 생각해 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며 좀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의 하락까지 오게 될 수 있다. 세 번째, 나를 약하게 만든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기대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의 능력이 부족하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 본 경험이 없기에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멘탈도 약하고 그러다 보니 상대방에게 더욱 의존하고 기대는 악순환을 되풀이한다. 친하니까 나한테 이 정도는 해주겠지. 내가 잘 안 되면 도와주겠지. 그런데 이런 기대는 무의미하고 훨씬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새들에게 같은 자리에서 모이를 계속 주면 그 새들은 먹잇감을 찾지 않고 그 자리에만 모이며 나중에는 자생 능력이 상실되어 도태된다. 사람들에게 기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상대방에게 기대하고 의존하기보다 최소한의 도움만 받으며 내 인생을 스스로 꾸려나가자. 그게 건강한 관계를 서로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사람은 걸러야 한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 남을 까내리는 사람.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 남을 까내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신이 돋보이기 위해 상대방을 까내리고 그로 인해 자신이 위로 올라서려 한다. 자신이 당하는 건 못 참아 하지만 남을 희화화하고 상대방에게 저지르는 무례는 당연히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전형적인 내로남불 유형이다. 이런 유형은 반드시 걸러야 한다. 계속 옆에 두면 모기처럼 나를 짜증나게 괴롭힌다. 반면 평생 갈 사람은 절대 남을 까내리지 않고 오히려 남을 높여준다. 자신이 돋보이기보다 상대방을 더 돋보이게 만들고 멋지게 만들어주고 싶어 한다. 이런 배려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높여준다. 두 번째, 화가 났을 때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사람. 평소에는 안 그런데 화가 나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다. 갈등이 없을 땐 더 없이 평화롭지만 갈등이 생기는 순간 맹수로 변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폭탄과 같다. 화가 나는 순간 오히려 이성적으로 대처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상대방에게 감정을 배설해버리고 상대방의 가슴에 못을 박는다. 감정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사과를 할 때는 꼭 이런 말을 덧붙인다. 미안. 내가 화나면 감정 컨트롤을 잘 못해. 다 큰 성인이 본인 감정 컨트롤 하나 제대로 못해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니
반드시 조심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화가 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성적으로 대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감정적이지 않은 게 아니다. 다만 상대를 그만큼 배려하고 아끼기에 절대 씻을 수 없는 상처나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를 최대한 안 하기 위해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것이다.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이런 사람들은 평생 갈 사람들이다. 세 번째, 끝 인상이 별로인 사람들. 첫 인상이 좋은 것보다 끝 인상이 좋은 게 중요하다. 첫 인상은 누구나 속일 수 있지만 끝 인상은 절대 속일 수 없다. 예를 들어 입사를 할 때와 퇴사를 할 때의 태도 차이를 보면 그 사람의 인성을 알 수 있다. 입사 전에는 어떻게든 회사에 들어가고 싶으니 간절한 척, 뭐든지 다 하겠다는 척하며 들어왔지만 퇴사할 때는 며칠 남지 않았다고 자기 맘대로 행동하거나 아나무인격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다. 이는 비단 회사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적용된다. 관계가 지나면 지나갈수록 처음의 가식은 사라지고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오게 된다. 이처럼 끝 인상이 안 좋은 사람들은 어딜 가든 마무리가 좋지 않고 인간관계에서도 굉장히 이기적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첫 인상만큼 끝 인상도 좋은 사람이나 첫 인상보다 끝 인상이 좋은 사람들은 평생 옆에 둬야 할 사람들이다. 처음에 좋았던 인상이 가식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곁에 두면 분명 나에게 좋은 에너지와 영향을 준다. 나에게서 멀리해야 할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사람은 웬만해서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그동안 정리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당당히 관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압으로 명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